2018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2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경기를 마치면 정규리그는 단 2라운드만을 남겨놓게 되는데요. 이 포스트 시즌을 향한 네 팀의 향방, 지금까지는 오리무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특히 4위를 한 자리에 놓고 세 팀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쪽도 치열하지만 안전할 것만 같았던 1위 경쟁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부산 KH에너지가 패배를 하면서 오늘 경기에 따라 또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오더와 함께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부산 KH에너지의 1위. 지금은 좀 이제 위태로워졌다고 봐야겠어요. 네, 지금 6승까지는 거의 전승으로 왔는데 6승 이후에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2위 팀을 달리고 있는 상주에게 만약 지게 되면 개인 승수 차이로 밀리게 됩니다. 네, 상주 명실상감 한우는 현재 팀 전적에서 좀 1승이 모자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승수에서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유리한 팀은 역시 상주 팀도 유리하지만 음성 팀도 개인 승수가 19승이죠. 상당히 정말 유리한 높은데요?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네, 6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두 팀이 있고요. 또한 서울 사이버오로와 영암 월출산이 5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희망이 있다고 봐야 네,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7승 정도로 거두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한 팀도 안전한 팀은 거의 없습니다. 네, 개인 다승 순위에서는 역시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서봉수 선수가 1위를 달립니다. 이번 개인 다승 순위를 보면은 역시 일지명자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오더입니다. 1국에서는 박승문 선수와 김기현 선수가 만났고요. 2국에서는 조대현 선수 그리고 서봉수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이제 1승이 급한 팀인데요. 역시 또 2위 팀을 달리고 있는 상주를 맞이해서 힘든 승부를 또 펼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의 결과에 따라 이 상주 명실상감 한우는 이번 시즌 첫 1위를 탈환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아직까지도 1승을 기록하지를 못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마음 편하게 두었을 때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팀이 오히려 삼척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과연 두 팀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라운드) 3경기 상주 명실상감 한우 그리고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만났습니다. 네, 3국에서는 백성호 선수와 장두진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후반기에 장두진 팔단이 새롭게 발탁이 되면서 삼척팀이 활력을 얻었습니다.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장두진 팔단입니다. 네, 1국에서는 김기현 선수와 박승문 선수가 대결을 하는데요. 상대 전적은 4승 5패로 김기현 선수가 한 발 앞서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제 원년 대회에서 최강 3지명으로 깜짝 스타가 됐는데 박승문 선수 올해 성적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대결입니다. 조대현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대결. 서봉수보다는 팀의 승리도 중요합니다만 개인 다승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경쟁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7승도 무려 3명이나 있고 8승도 있어서요. 네. 개인 다승 순위에서도 중요한 한 판입니다. 자,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저는 조금 의외이긴 했는데요. 서봉수 선수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6판을 두었는데 6판을 모두 이겼죠. 아무래도 이제 조대현 구단 입장에서는 이 한국의 우주류 굉장히 호탕한 바둑을 두는데 이 서봉수 구단은 또 탁의 달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만 이 서봉수 구단의 타계를 좀 뚫지 못한, 방패를 뚫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도 열심히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에 있어서 6번의 대결을 치렀는데요. 네. 결과가 모두 흑불계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서봉수 선수가 흑을 지었네요. 네. 유승희 캐스터를 통계청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에서도 사실은 개인 경기이다 보니까 이 기록이라는 게 좀 무의미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록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보통은 100번이 많이 유리한데 네. 이 흑번이 계속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겼다라는 것은 이 서봉수당이 6번 연속 흑을 잡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좀 진기록인 것 같아요. 보통 돌을 가리니까 반반씩 섞이게 마련인데요. 그렇죠. 6번을 가렸는데 모두 흑이라는 건 흔한 확률은 아닐 네, 것 네. 같은데요. 자, 지금 조대영 구단이 이제 그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조대영 구단은 이 흑으로 두었을 때 승률이 훨씬 높은 기사였고요. 아, 또 이 공격을 했을 때 승률이 팍 올라가는데 100번으로는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만 이 공격으로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으로 두게 되면 집부족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너무 공격을 안 하면 조대영 구단 입장에서는 자기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자, 두 팀의 전반기 대결에서는 이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5라운드에서 3대 0으로 승리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대결을 살펴보면요. 네. 오더면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기도 했고요. 내용마다 정말 아쉬운 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이 선수들 전원이 정말 이 강원도 출생 기사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박승문 7단은 이제 주문진에서 태어나셨고요. 조대현 구단은 이제 묵호, 강원도 묵호에서 출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야말로 이 지역 프랜차이즈 스타를 발굴하고 또 성적 냈으면 하는 이 지역민들의 이 팬들의 이 응원이 뜨거운데 그런 것이 좀 부담이 됐을까요? 꼭 결정적인 장면에서 네. 조금씩 실수가 나오면서 승리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일 아쉬운 건 이 선수들 개인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아쉬워하지만 제일 답답하고 흔히 얘기하는 요즘 고구마 같은 이제 이 선수들이 가장 답답한 거라서 근데 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거는 결국 승리인데요. 네. 그 승리 한 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삼척 팀으로서는 좀 불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선수의 프로필, 과연 올해 성적은 어떨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주장을 네. 맡고 있는 서봉수 구단, 그리고 조대현 선수는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이지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꾸준한 성적을 조대영 구단이 내주어서요. 사실상 일지명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조금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상대 전적이 전승과 전패입니다. 네. 이 6패를 기록하고 있는 조대현 선수인데요. 네. 역시 좀 약간 상극인 기풍이 좀 있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대영 구단이 좀 불운한 면도 있고요. 네. 흑번으로 승률이 높은데 아까 유승희 캐스터의 그 조사에 의하면 6판 모두 100을 잡았다. 돌가리는 연습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네. 원인과 해법이 아주 명쾌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불운도 겹쳤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지금 조대영 구단의 이제 전체 프로 통산 성적을 보면은 네, 5할이 약간 못 미치는데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3무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조대영 구단이 작년에 굉장히 좋은 성적 거두었죠. 시니어 리그에서 8승을 거두면서 2위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실력이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선수입니다만 역시 이거는 이제 삼척팀에 약간 불운이 겹치면서 네. 전체적으로 좀 성적이 좀 내려가 있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 2018년 4승 18패를 기록을 네. 하고 있는데요. 최근 또 4연패를 네.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혹시 이게 리그전을 뛴 분들과 이 감독님들에게 시즌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리그전 시즌은 길다 하잖아요. 네. 뭐 한 최소 6개월 이상 진행이 되지만 역시 초반에 승점을 못 쌓으면 굉장히 힘들다.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승점을 초반에 못 쌓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역시 좀 성적이 좀 내려가 있네요. 네, 하지만 뭐 앞서 이야기를 네. 해주신 대로 이제 삼척은 부담이 좀 없다고 네. 할까요? 네.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좀 부담이 있나요? 일단 1승만 하면 모든 부담이 다 풀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1승에 대한 부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시안 게임 많이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뭐 굉장히 또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관심을 받는 종목과 선수들도 있지만 네. 또 반면에 질책을 받는 종목과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다 이 부담감 때문에 꼭 우승해야 된다, 꼭 네. 금메달 따야 된다 이런 부담감 때문에 항상 어깨가 딱 굳어 있어서요. 맞아요. 예, 흔히 졸전을 치르게 되면은 좀 쉽게 욕을 많이 먹죠. 근데 역시 그 승부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위기 10개월 보면은 1번이 부득 탐승, 즉 이기는 거에 대한 부담을 떨쳐야 된다 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네. 스포츠라는 건 네. 결국엔 승자와 패자를 가리게 되잖아요. 네. 이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뭐 사람의 본능이고, 근데 좀 가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한테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어린이들에게 가끔 배울 때가 있어요. 어린이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기고 싶지만 잘 참아야 돼요, 그럽니다. 네, 맞는 얘기죠? 네. 아이들이 사실 정답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기고 싶지만 잘 참고 그 부담감을 떨쳐내야 되는데 역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네. 혹시 며칠 전에 축구 보셨나요? 네. 저는 근데 그때 보지는 못했고 네. 네, 소식만 들었습니다. 8강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네. 경기를 지켜봤던 기억이 네. 나서요. 네. 많이들 이제 보셨으리라겠지만 저 승부하는 사람이나 이게 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선수들이 이게 몸이 좀 굳어 있다. 그러니까 골대 앞에만 서면 갑자기 몸이 좀 굳거든요. 네. 근데 바둑도 똑같아요. 바둑도 가장 역전이 많이 일어나는 게 내가 유리해서 여기만 잘 들면 이길 수 있다. 이럴 때 항상 꼭 뭐가 나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좀 뭔가 그런 면에서 남일 같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백이 화점을 뒀는데 보통 이렇게 흙이 이제 밀어갔을 때 여기를 이제 두들겨 맞는 것은 상당히 금기시 여기는 건데요. 네. 지금 백이 여기를 늘게 되면은 흙은 이쪽을 이제 두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딱딱 실리를 차지하고 상대 세력을 싹 뺏는 이게 전성기 때 서봉수 구단의 전매 특허고요. 또 아무튼 이런 거에 조대영 구단이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리를 굉장히 좀 먼저 생각하는 수를 들고 나왔는데 여기를 이제 두들겨 두면은 어차피 여기는 뒤가 열려서 집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또 벌려서 세력으로 전환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대영 구단이 좀 안전하게 뒀는데 네. 또 3-3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봉수 선수가 4기생으로 네. 실리를 챙겨나가게 되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4기생 통어복이면 필승이다.
그러니까 네 곳에 귀를 다 차지하고 네. 주황까지 얻으면은 그 바둑은 무조건 필승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 네, 얘기인가요? 요즘에는 사기생이면 필패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상대의 귀를 억지로 차지하게 되면은 이 반드시 이 세력을 주게 됩니다. 상대에게. 여기까지 통째로 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꾸로 너무 귀를 노골적으로 차지하게 되면은 바둑을 오히려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파고가 나온 이후로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약간은. 네. 그렇다면 사기생 통어복도 아니고 네. 또 사기생 필패도 아니고 어렵겠는데요.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죠.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 오늘 본인만을 믿고 잘해야겠죠. 네. 지금 이제 흑의 이 삼삼 의도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두어지는 건데, 근데 이 삼삼 작전이 이 서봉수 구단에게 유일한 패점을 안겼던 안간호 구단과의 대결에서 네.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결국 이게 노골적인 삼삼 침입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도 완패를 결국 당하면서 전승이 깨졌는데요. 오늘 이제 서봉수 구단 다시 그 작전을 똑같이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근성일 수도 있고, 네. 예, 좀 아집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는 AI의 어떤 판단은 이 3-3을 들어갔을 때 백쪽으로 조금 더 좀 올라갔어요. 백쪽이. 너무 노골적인 이 실리 작전은 승률 쪽으로 보면 이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AI는 이 당장의 실리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성에 조금 네. 더 손을 들어주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발전성 면에서 본다면 백이 좀 앞서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 기풍이라고 하죠. 이 우리가 이제 바둑을 처음 배우면 기풍이란 게 없어요. 그냥 예, 잡는 거 하나로 그냥 돌진하는 거지 기풍을 할 게 없는데 이제 흔히 이제 한 10년쯤 두시고 한 3급 뭐 그 정도 두시면 자기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실리형도 많이 나오고 또 세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예, 자기 스타일이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공격해도 승률이 이제 좋지가 않은 거고 그렇다고 너무 또 실리를 밝혀도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 중간을 찾는데 많이 어려움들을 토로하세요. 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이런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떻게 느낄 수 있죠?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지는 않겠죠. 네, 어딘가 지금 매번 이렇게 바둑리그에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바둑리그에 가서 뛰고 있겠죠. 네, 가장 어려운 거를 지금 제가 오히려 거꾸로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바둑에서 이제 항상 이제 그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요.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을 찾는다는 게 좋게 말하면 이게 균형인데 또 나쁘게 말하면 또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뭐 공격 내지 뭐 실리 이런 스타일이 나오고 업무 스타일도 나오고 네. 뭐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어쨌든 바둑을 좀 고수가 되려고 하면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는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막는 방향은 백은 어쩔 수 없고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막게 되면은 이쪽에 아무것도 없죠. 흙이 나와 있어서 이쪽에 집이 생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막을 때는 이쪽에 백이 미리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집을 짓기가 쉬운 거죠. 네, 요즘 많이 쓰이는 네. 모양이죠. 날짜로 두어갔고요. 네. 일단 거침없이 실리를 차지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보니까 AI는 조금 더 백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초반의 상황은 뭐 그냥 저희도 이제 누가 몇 집 좋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뭐 알아서 이제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백이 조금 유리하다, 기분이 좋다, 뭐 두텁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조대웅 구단은 이 정도면은 어쩌면 오늘은 내가 6연패의 사슬을 한번 끊어볼 수 있겠다 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세력 바둑의 형태가 나오면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두어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가장 어렵죠. 네. 지금 이게 질문을 저희도 이제 간혹 이 시합장에 나가서 그 심사위원을 보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쭈뼛쭈뼛 오세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뭐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되냐 그래서 말씀하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기력에 따라 굉장히 물어보시는 게 좀 달라요. 고급자 분들일수록 지금 유승희 캐스터처럼 상대 세력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시 비법이 있냐? 네,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럼 뭐라고 답변을 주시나요? 네, 이 구두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많이 어려운데, 근데 상대가 세력을 이렇게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상대 세력을 봤을 때 고수들은 절대 푹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여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상대 공로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일수록 이 상대의 어떤 모양을 천천히 완만하게 깹니다.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깨는데요. 네. 근데 우리 사실 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음이 급할수록 푹 들어가요. 근데 푹 들어가면은 중앙으로 가는 통로가 무조건 막히게 돼 있습니다. 이 바둑에서는. 조금 더 급해지고 좀 네. 위험 부담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완만하게 들어가서 공격 덜 당하는 대신에 상대에게 1선과 2선 정도의 집을 주냐, 아니면은 통째로 깨서 이거를 상대를 그냥 끝장을 내버리느냐, 이건데 끝장을 내는 쪽은 이 전문가가 조치훈 구단인 거고요. 폭파 전문가요? 네. 네. 지금 서봉수 구단 스타일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고 완만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조치훈 구단 스타일은 그렇게 권해드리긴 참 어려워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상대의 모양을 통째로 깨지 말고 천천히 상대 집을 인정해 줘라.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다들 끄떡끄떡 하시면서 실제로 시합 두실 때 보면은 역시 또 푹 들어가요. 손이 먼저 나가죠. 네. 네. 두 선수 모두 전혀 미동이 없어서요. 네. 저는 순간 정지 화면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 항상 세력 바둑은 두기가 어렵습니다. 느는 게 가장 완만한데 지금 요 모양에서 2단 젖혔어요. 이쪽을 지금 정리하고 두는 것은 흙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흙은 사기생에 성공을 한 거고, 이 다음에 백이 지킨 다음에 흙이 어디서부터 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조대현 선수도 본인의 스타일대로 진행을 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백은 흙에게 선택권을 좀 넘겼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자리에서는 네. 고민은 오히려 그냥 너가 해라, 반대쪽으로 해라, 그런 경우가 바둑에서 고급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 이렇게 지키는 방법이 있고요. 호구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을 제압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제각각 그 장점이 다 달라요. 우선 이쪽을 호구 치게 되면은 변의 모양을 지키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만, 흙이 빠져나왔을 때 압박이 좀 덜합니다. 또 반대로 이쪽을 한 점을 제압하게 되면은 이쪽을 나가긴 어려우니까 중앙은 확실하게 제압이 되는데 이 변에 취약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고 끊게 되면은 끊더라도 단수가 되니까 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2선 붙임에 취약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대 2선에 붙여봤을 때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인데 이게 이제 한 가운데입니다. 네. 이쪽도 어느 정도 지키고 붙여도 늘어서 이제 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아, 방어가 되고요. 근데 완벽하게 방어는 아니죠. 이쪽은 또 움직이는 수가 있으니까 또 한 70% 정도 이제 방어한 거고 또 흙이 이쪽으로 움직여 나갔을 때 여기 있는 것보다 이제 바로 공격이 가능하니까 움직였을 때도 이제 대비가 가능해서 보통은 한 칸을 많이 띱니다. 네, 조대현 선수 모양의 급소를 지켜두었고요. 네, 자, 이제 공은 서봉수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네. 이제 고민은 이제 흙의 목.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자리인데 가장 두들기고 싶은 자리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노골적으로 이쪽 다 두들겨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거대한 이 백의 모양이 형성이 돼서 이 부분적으로는 여기가 정수입니다만 실제로 둘지는 좀 어렵습니다. 네, 초반 빠르게 진행해 왔던 서봉수 선수인데요. 좀 어려운 장면을 맞았습니다. 자, 서봉수 선수의 선택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시즌 다승 1위를 달리고 있는 야전사령관 서봉수 선수입니다. 서봉수 선수는 이제 다음 주에 삼성화재배 본선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네, 큰 경기를 앞두고 있죠. 아마 서봉수단 이제 본선에서는 조별 예선이 아니고 통합으로 본선 치르기 때문에 누가 둘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어느 쪽과 두더라도 굉장히 즐겁게 두실 것 같아요. 서봉수 구단을 보면 제일 떠올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그 황충 장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60, 70이 넘는 나이에도 네. 전쟁터에서 젊은 친구들을 막 혼내줬죠. 아마 이 시니어 리그 팬들과 이 기사들은 이제 서봉수 구단을 다음 주에는 꼭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도 서봉수 구단은 또 심심치 않게 젊은 기사들을 또 혼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올해 성적도 20승, 14패니까요. 시니어리가 8승이라고 치면은 나머지 10승은 뭔가 젊은 친구들을 좀 혼내줬다는 얘기인데, 네. 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네.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뭐 중국 통틀어서 최고령 타이틀 기록 보유자가 있어요. 근데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일본에서 나오는 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이제 가장 최고령 타이틀 기록자가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라고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만 68세 때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예선전부터 뛰어서 본선에서 이제 전승으로 도전자가 돼서 당시 타이틀 보유자도 그냥 3대 빵 날려보냈죠.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진 거예요, 사실은. 네. 후지사와 슈코 구단은 또 조은영 구단의 실전 스승으로 네. 유명하기도 한데요. 네. 이제
일반 기전은 이렇게 각 지역별로 기전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는 시간이 각자 5시간 정도 되니까요. 약간 이 순발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생각을 천천히 해서 또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주로 나오고, 사실 이에 못지않은 굉장히 좋은 기록이 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기록인데요. 이건 또 조은영 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50이 넘는 나이에서도 이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죠. 네. 제가 보기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골프나 뭐 테니스나 등등은 이 흘러간 스타들이 흔히 얘기하면 시니어 시합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우승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 조은영 구단이나 이제 후지사와 구단처럼 지금 이제 10대들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우승을 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 네. 없는데요. 최근 또 바둑 TV에 네. 재미있는 레슨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네, 어떤 레슨이? 이 박정상 구단의 네. 바둑 들려주는 아, 남자라고 네, 이 한국 바둑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네. 내용인데요. 이 서봉수 구단에 관한 편을 제가 네. 얼마 전에 봤는데 네,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재미가 있으셨나요? 네. 그냥 재밌다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뭐가 재밌었나요? 이렇게 허를 네. 찌르시나요? 몰랐던 네. 부분도 그동안 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도 알게 된 부분도 있고요. 네, 네. 또 이 많은 진기록들을 가지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다 재밌었던 걸로. 네,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재밌었던 걸로. 네. 서봉수단은 뭐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바둑리그 시청하시는 이 분들이라면 같은 세대를 공유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서봉수 구단을 응원하시는 그런 팬들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요? 어제 조치훈 구단과 이 차민수 5단 간의 그 대결이 드디어 성사가 됐죠. 그랬죠. 네. 차민수 선수가 정말 고대했던 대결이기도 한데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역시 막상 대국은 이 차민수 구단이 좀 조심스럽게 두다 보니까 처음에 좀 판이 꼬였어요. 그러면서 역전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바둑인데, 그런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타들이 바둑을 두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좀 네. 재미있었던 점이라면 네. 이 김수장 선수와 강훈 선수의 바둑이 반집 승부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AI가 마지막까지 좀 승부를 다르게 예측을 해서 네. 이현욱 해설위원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네.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AI는 중국 룰로 세팅이 네, 되어 네.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자, 지금 어쨌든 흙이 아래로 움직였어요. 자, 이것도 상당히 이색적인 수예요. 보통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여기를 두거나 넓은 쪽을 두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백돌이 가장 많이 있고 흙은 돌이 하나밖에 없어서 흙이 움직였을 때 가장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서봉수단이 바로 움직였고, 백은 당연히 차단하는 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할 텐데 네. 조대영 구단은 양보를 했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흙을 이렇게 쉽게 넘겨주면 좀 싱거운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백의 작전은 상대를 좀 끌어들이는 작전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여기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돌이 일선으로 이렇게 계속 두는 것들은 흙이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집도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큰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아마 흙은 무조건 움직일 거다 이쪽으로. 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흙이 여기서 이득을 보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젖혔네요. 백은 여기서 같이 일단 여기서 끝장을 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한 그런 방법이죠. 여기서 흙이 이렇게 움직이면 감히 내 모양에서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서 이 돌을 어떻게든 이제 생포를 해볼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고급자가 될수록
이 상대 돌을 생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살려주고 내가 선수 잡아서 내가 좀 집을 다른 데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조대원 구단은 흑에게 빨리 넘어가라. 나 선수 잡고 나 다른 데 둘 거다. 이런 판단하고 있고요. 좀 여기서 서봉수 구단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단수인데 왜 안 때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때리는 게 아니라 흑은 백을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네. 백으로 하여금 손을 못 빼게끔. 그럼 여기 뚫고 나가면 싸움이 됩니다. 이제. 네. 흑이 따낸다면 따내면은 이제 백은 느리면은 흑은 결국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러면 백은 어차피 선수를 잡겠다라는 거죠. 서봉수단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텐데요. 네, 손을 못 빼는 쪽으로 상대 유도합니다. 네, 흑이 뚫고 나가는 흐름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백도 이 진행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건가요? 백이 나쁘진 않죠. 싸움이 되면은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백은 다 살아있는 돌이고 또 돌이 진행이 가면 갈수록 백돌이 기다리고 있어서 백은 싸움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게요. 항상 두 가지 요소로 일단 유불리가 판단이 돼요. 우선은 누구 돌이 많냐. 여기는 분명히 백돌이 많습니다. 백이 유리한 싸움인 건 분명하죠. 두 번째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돌이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 방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 근데 백이 기다리고 있죠. 이 싸움이 두 가지 요소인데 지금 두 가지 요소 모두 백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AI는 백이 유리하다라고 좀 편들어줬어요. 네. 근데 이게 이론과 현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상대가 내 모양으로 들어오면 백이 좋다고 하는데 왜 항상 결과는 왜 내 모양은 다 깨지고 상대는 다 사냐. 아, 맞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 네. 이게 막상 바둑을 둘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서봉수단이 노리는 것도 공격을 빨리 좀 더 해라 이거죠. 여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하게 되면은 또 이런 데 들어가서 싸움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서 나 일로 가서 통째로 깨고 살련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대영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죠. 여기서 이제 여기 두면은 이제 이쪽 침입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백의 입장에서 그냥 이쪽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지만 싸움을 즐기는 조대현 선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상대가 상대가 이제 서봉수 구단이라면 좀 부담이 되죠. 이게 꼭 좀 정확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뭐 시니어 리그 선배님들이나 또 동료 기사, 프로 기사들을 보면은 이 고향이 바닷가인 분들이 이 기풍이 굉장히 좀 넓고 커요. 구상이 좀 웅대해요. 지금 조대영 구단도 이제 고향이 강원도 묵호 바닷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바다를 보고 이제 자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구상이 굉장히 커요. 조대영 구단도 이런 좁은 데서만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것보다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판 넓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이렇게 폭넓게 두는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기풍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를 둬서 이제 두는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싫은 거죠, 약간은. 판 전체를 훑어보고 있는 조대현 선수인데요. 이 바둑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공격을 하고 싶은데 공격을 시작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들의 이 고수들의 생각에서는 공격이 약간 두려운 거예요. 공격을 할 때 상대들을 뭐 잡거나 뭐 상대 좀 쓰러뜨려야지 이득을 보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아니까요. 네.
사실 아마추어들의 입장에서는 공격할 때가 제일 신나고 재밌거든요. 네,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공격하는 돌, 흔히 미생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생마를 잡으러 가는 것은 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약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잡으러 간다는 거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생마가 뜨면은 네. 이런 거죠. 그냥 기다리다 보면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뒀다라고 하면은 여기 하나 이제 둬서 황금알 하나 얻어가고 네. 상대가 지키면은 또 여기도 하나 또 얻어가고 상대가 지키면 내가 또 얻어가고 이게 상대는 이 공격 당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뭔가 이쪽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씩 얻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걸 한 방에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가르러 갑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이 돌을 두다 보면은 이제 이걸 잡으러 가게 되는데 이게 살아가는 순간 또 배를 갈랐을 때 아무것도 없는 순간 백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네. 급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이렇게 조대현 선수처럼 판을 넓게 볼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웅대하네요. 네. 조대현 선택은 역시 중앙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뭔가 이 도시가 고향인 멤버들은 이 치열한 바둑들이 많고, 네. 네, 이 바닷가가 고향인 분들은 이런 류의 수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이 중앙에 나가서 이 뭔가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네, 넓은 바다를 나아가는 듯한 이런 류의 수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수가 이제 멋있기는 한데 네. 이게 좀 실속이 없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라는 거죠. 네. 아마 서봉수 구단 입장에서는 뭐 도대체 이거는 어느 나라 바둑이지 하면서 네. 생각도 못할 듯합니다. 네. 기쁨이 정말 많이 다른 두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 감상하기에는 굉장히 멋진 수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은 이제 노골적인 세력 바둑이 나오지 않지만 한때 이 전 세계 바둑 팬들을 열광에 빠뜨렸던 이 포석범 내지 이 기사가 닭개미아 구단의 3연성입니다. 흔히 이름이 멋있어요. 우주류. 네. 나의 바둑은 우주로 나아가는 바둑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류의 지금 이제 조대현 구단처럼 이렇게 거대한 우주로 나아가는 이런 수들을 뒀는데 다들 뭐라고 했죠? 아니 그러고 어떻게 이겨? 그냥 다들 뭐 뜻은 좋지만 바둑치고도 그런 얘기 하나 보자 그랬는데 심지어는 닭개미 구단이 오랜 훈련 끝에 결국에는 세계 타이틀을 땄고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사가 닭개미야 구단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팬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우주류처럼 멋있는 바둑이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일단 이름 자체에서 주는 사람의 피를 끓게 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는 또 많은 바둑 두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양화점을 먼저 두고 시작하니까 네. 이 3연성에 대해서 일단은 두기가 쉬운 거예요. 흉내내기도 쉽고 또 공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입맛에 딱 맞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두어지기도 하죠. 저도 이제 5급 언저리 분들에게는 3연성을 쓰시라고 많이 권해드려요. 이제 3연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3연성을 이 한 방에 몰락을 해버립니다. 이 닭개미야 구단 입장에서는. 3연성을 몰락한 시킨 사람이 바로 이창호 구단입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3연성 파해법을 개발을 해서 이 3연성을 좀 심하게 보면 좀 멸종을 시켜버렸죠.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네. 3연성이 이제 갑자기 좀 사그라들면서 일본은 좀 침체가 됐고 또 반면에 이제 한국 바둑은 그때부터 이제 중흥기를 마련했죠. 자, 지금 흙이 젖혔는데 조대현 구단 고민하죠.
왜냐면 끊을까 늘까입니다. 끊어갔어요. 끊는다는 얘기는 변의 두 점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두서 네,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근데 보시면은 원래 여기가 돌이 8개가 있었던 백의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은 흙집이 더 많이 났어요. 네, 이거 좀 아깝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깊음과 이 가치관의 차이다. 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두기 어려운데 이 한국의 우주류라고 불리는 이 조대영 구단은 해볼만 하다. 또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네. 서봉수 구단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작전으로 보여지네요. 네, 중앙의 백세가 점점 입체적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네. 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화려한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여길 두고 백도 여길 두던지 아니면 이쪽을 이제 둬서 모양은 이제 변은 다 틀어막는데 네. 흙은 가운데 풍덩 들어오는데 이 돌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거든요. 네. 잡을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요. 네. 이런 곳에 딱 한 점이 풍덩 뛰어들어오면 이 아마추어들은 죽는 길만 보인다고 하고요. 네. 이 프로들은 사는 길만 보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진짠가요? 대체로 사는 쪽은 많이 보이죠. 네. 이 바둑돌도 우리가 인생과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바둑돌 수구를 사람이 하는 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이제 하시던데 항상 살 길이 더 많습니다. 네. 인생의 비유를 네. 해서요. 네, 제가 비유한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분들이 어른분들이 네. 어른분들 이제 그런 거에 더 이제 매력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둑에서도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다 사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둑 팬 중에서도 좀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쪽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습니다. 한 집이라도 더. 네. 두 점만 잡아도 상당히 배부른 건데 네. 서봉서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하면서 한 집이라도 더 벌러 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쪽을 두게 되면은 흙이 이제 잡은 다음에 끊는 약점을 노릴 수가 있게 되죠. 지금 늘은 거는 결국 이 바둑은 한두 집짜리 싸움이 아니에요. 흙은 결국 한번 잡아야 되고 네. 백이 이쪽을 두었을 때 이 들어온 돌이 사냐 죽냐 싸움이지. 여기서 우리가 뭐 그냥 잔돈 갖고 싸울 일이 아니다. 조대현 구단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조대한 선수가 보여주는 바둑은 AI의 취향에 딱 맞는 바둑인 것 같아요. 네, AI는 뭐 아주 호평을 하고 있네요. 네. 서봉수 선수 끊임없이 밀어가는데요. 네. 상대의 약점을 남기는 거죠. 약점이란 끊기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은 흙은 이제 잡게 됩니다. 결국 여기는. 근데 여기를 당장 끊는 게 아니라 돌이 오다 보면은 결국 이제 끊는 거라든지 아니면 들여다보는 거라도 선수가 됐겠죠. 약점을 좀 만드는 겁니다. 네, 한 수라도 채워서 잡아두었고요. 자, 이런 형태라면 흙이 처음에 아래로 밀었던 네. 것과 좀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일단 흙이 뭐 집으로는 약간 득을 봤는데 네. 이쪽에 밀어둔 것이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백이 돌이 이쪽으로 돌이 더 가 있어서 중앙으로는 백이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서봉수단은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이게 둘러 막으면 네. 이거 사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살 거 한 집에 더 벌자 그런 거고. 네. 반면에 이제 조대현 구단은 좀 다른 생각이고 AI도 좀 다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김만숙 해설위원의 감각이라면 네. 어디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굉장히 넓잖아요. 네. 앞서 짚어주셨던 이 우변 쪽인가요? 저는 좌변을 둘 것 같아요. 좌변을 두실 건가요? 저는 그래도 좀 벌어야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별만 네. 보고 살 수 있나요? 좀 밥도 먹고 이제 좀 집도 좀 마련하고 그래야죠. 네. 여기 아. 집을 마련하면서 가고 싶고 네. 여기는 이제 만약에 여기는 이제 그냥 왜 작은
소박한 집 한 채라면 여기는 뭐 좀 대단히 아파트 단지 하나를 그냥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꿈이 더 크다고 봐야죠.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이 김만수 해설위원의 네. 해설을 매주 듣다 보니까요. 네. 좀 매료가 됐나 봐요. 네. 좀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저도 좌변으로. 아, 네. 네, 우리 좀 AI는 역시 네, 좌변이 맞나 봐요. 저희와 AI는 좌변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조대원 구단은 찔렀다는 얘기는 민단 얘기입니다. 이거는 민단 얘기인데 그거 아니고서는 여기 둘 이유가 없죠. 네. 쫙쫙 밀어버리겠다는 건데 남들이 다 왼쪽을 외칠 때 조대원 구단은 오른쪽을 외쳤습니다. 지금. 자, 하나 찔러 두었기 때문에 이대로 손 빼지는 네.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역시 밀어갑니다. 이게 승패를 떠나서 이런 자기만의 모습, 이런 호탕한 모습이 시니어 리그의 매력이고 또 바둑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자 오늘 일단 우리가 흔히 바둑이 치고받고 싸워서 싸울 때 재밌다라고 하지만 오늘 바둑은 상당히 멋있네요. 일단 조대원 구단이 상당히 멋있게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셨던 바로 그 자리 선택을 네. 했습니다. 집안채가 아니라 그냥 한 6단지까지 한번 체험 만들어보자. 네, 한 방에 일어서자. 네, 이런 주의네요. 네. 네. 그래서 다 완공되면 이제 세계 여행이 떠나는 거고 우주 여행인가요? 우주 여행으로 떠나는 거고 다 뚫리면 어떡하죠? 네. 네, 오늘 바둑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대현 선수의 이 감각을 좀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세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은 뭐 교과서 같은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반대로 서봉수 선수의 타계도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는 서서히 깎는 정도로는 좀 어려운 거죠. 네, 푹 들어가야죠. 아,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네. 지금은 뭐 이런 정도는 그러니까 바둑이 아무리 귀가 집이 다 돼도 결국은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변과 중앙이 하나로 통해버리면은 그거는 뭐 아무리 뭐 합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어가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또 챙기고 들어갑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조대문보다는 화나게 하는 작전일 것 같고, 또 보통 통로 하나는 열어놔야죠. 통로는. 네. 잠시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서봉수 선수인데요. 이렇게 폭발을 하러 들어갈 네. 때 이 한 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서 네. 한 발 더 가면은 이게 포위 완전 갇혀버리고요. 네. 너무 적게 들어가면은 또 그냥 이렇게 해서 상대가 받아버리면은 더 깨기 어려운 거고, 그 가운데로 찾기가 어려운데, 근데 흔히 얘기하면 이제 성수단 뭐 이런 거 폭파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네. 자, 일단은 역시 이것도 끊는 자리를 남겨놓는 겁니다. 지금 이제 끊는 지점이 생겼죠. 바둑에서는 약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끊는 곳을 약점이라 그래요. 네, 들여다봅니다. 끊겠다는 얘기죠. 네. 자, 조금씩 빈틈을 찾아가는 서봉수 선수인데요. 네. 근데 지금 흙이 100이 이으면은 네. 이제 흙이 결국 여기를 이제 두거나 할 텐데요. 이제 일단 끊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두고 끊는 것은 그냥 뒤로 양보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에는 이쪽을 두면은 이제 네. 바로 움직이냐인데, 이거는 정말 망망대해를 태평양 한가운데를 그냥 떠다니는 거고, 조각배 하나가 떠다니는 것도 똑같거든요. 위험할까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기 끊어만 놓고 네. 또 이제 살살 다른 데 좀 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해 오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이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죠. 자, 반대로 들었습니다. 자, 선수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백은 어차피
백은 어차피 이제 흑이 안에 살 거라고 보면은 네, 끊는 약점을 남기겠다 이제 그거죠. 네, 지금 3국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좀 착각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네, 준비가 되는 네. 대로 3국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국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네. 좀 이른 종국인데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지금 네, 저희도 너무 이제 갑자기 네, 벌어진 일이라 네. 네. 네, 상주 명실상감한 후에 백성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은 단명국이라는 얘기는 뭔가 착각이 나왔다는 거죠. 네, 장두진 팔단이 착각이 나와서 네, 백성구단이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젖힐 때 적으로 가니까 네, 백성호 선수가 승리하면서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먼저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대국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우주류 조대현 선수인데요. 오늘 정말 그 명성에 걸맞는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승패를 떠나서 정말 자기 본연의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것이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 결국은 이제 흑은 망망대해를 네. 드디어 이제 항구를 떠났습니다. 항구를 떠났고 백은 이제 자, 이 돌을 천천히 쫓아가면서 네. 실력을 얻어가고 있죠. 세력 바둑의 묘미이자 매력입니다. 공격을 했을 때 자동으로 집에 이제 들어온다는 거. 네, 백도 어느덧 꽤 큰 실리를 네, 챙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공격했을 때 할 때 이게 가장 역설적인 거면서 아주 재밌는 건데 네. 이 흑은 백의 입장에서 이 흑은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인 거예요. 이 돌을 잡으러 가게 되면은 이 오히려 탈이 납니다. 그래서 흑이 이런 식으로 둘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챙기는 거죠. 이렇게 집을. 예, 그러면은 흑은 계속 부담이 생겼고 손에 빼기 어려웠고요. 지키면은 이런 식이 되고 흑이 이런 걸 지키는 걸 거부하고 다른 데 두면은 이제 그때는 공격을 더 세게 가면 되고 그래서 공격을 완만하게 가야 되는데 완급 조절이 공격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는 서서히 쫓아가고 있고요. 서봉수 선수도 이제 배를 띄웠습니다. 네.
이제 흑은 이 두 점을 그러니까 타개하는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달라요. 공격하는 쪽에서는 너무 공격하려고 그러면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네. 타개하는 쪽에서는 뭐가 또 포인트냐? 모든 돌을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좀 모순된 얘기인데 네. 모든 돌을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아마 이런 식의 내용이 둬서 좀 이런 두 점을 버린다는 발상으로 둬야 돼요. 아 여기 갔어요. 한 발 더 갔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받아주면은 이제 집의 모양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백은 중앙으로 두 칸 떼는 거는 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흑이 살짝 무리수가 나온 겁니다. 어느 쪽으로 두어도 축장문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또 반대로 흑 이쪽으로 단수 쳐도 끊기게 되면은 역시 축이 안 됩니다. 네. 벽 때문에. 자, 활을 내려가야죠. 네, 활을 내려갔습니다. 정확히 그 자리였는데요. 중앙으로 두 칸 띄면 항상 무리가 따릅니다. 이 바둑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중앙으로 한 칸 띄에 악수 없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머지 수들은 다 악수란 얘기잖아요. 나쁜 수라 얘기죠. 네. 나쁜 수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두 칸의 단점은 끊어진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끊어졌을 때 서봉손에 보여주는 건데 아마 싸우질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타개하려고 하는 쪽은 모든 돌을 살리려고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흑이 이 돌을 지금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포기해도 괜찮나요? 전곡을 찌르는데 아까 저를 전곡을 찌르셔서 네. 저도 한번. 그렇죠. 다 버리면 안 되죠. 네. 근데 어쨌든 모든 돌을 살리려고 하면 또 탈이 나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버려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네. 네. 초반 서봉수 선수는 굉장히 빠르게 착점을 네. 해왔던 것 같은데요. 네. 어느덧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네. 흑이 더 어렵죠, 지금은. 백보다는 흑이 더 어렵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가 이 전공 분야를 제대로 만난 것 네. 같아요. 네. 받아주기 껄끄러울 건데요. 네. 손을 뺐습니다. 자, 이제 돌을 이따 아래쪽은 중앙 쪽은 버린다는데 언제까지 버리냐 아까 물어보셨던 건데 네. 그게 이 바둑의 핵심이 되겠네요. 백은 백은 이쪽을 일단 크긴 큽니다. 이쪽을 다 통째로 잡으면 네. 나쁘지 않다 보는 거죠. 자, 조대현 선수는 오히려 착점이 좀 빨라진 느낌이 네. 있고요. 네. 각 지역마다 이 바둑 팬들이 골고루 많이 계시죠. 근데 강원도 쪽에도 이 숨은 열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강릉 쪽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둑책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 중에 하나예요. 바둑서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네. 건가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프로들이나 혹은 정말 뭐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란 모를까 이 일반적인 아마추어 팬들이 바둑책을 이렇게 오랫동안 모으고 소장하기 쉽지 않으신 건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몇 성권 안에 드는 이 장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다섯, 여섯, 그분이 강원도에 깜짝 놀랐던 것이 없는 바둑책이 없어요. 하여튼. 이번 남았습니다.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제 한국에서 나온 바둑펜 책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서가 있습니다. 정말 그 옛날에 이 바둑책을 보시면은 100년 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숫자로 우리가 책을 만들지 않았고 한자로 숫자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과 또 흔히 이제 옛날 분들이라면 그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 때는 책이 별로 없어서 오래 보다 보면은 좀 너덜너덜해집니다. 바둑책을 적다 보니까 바둑책에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끈으로 잇습니다. 아, 네.
그런 오래된 책도 이제 소장하고 계시고, 그분이 강릉에 계셨던 분인데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죠. 곳곳에 이 숨은 바둑 팬들, 열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네. 사이에 조대현 선수가 지금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지막 초읽기를 모두 사용을 네. 했어요. 셋, 넷, 글쎄요. 지금 이제 여섯, 그보다는 치받냐 느냐 그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치받고 끊느냐 그냥 늘어서 그냥 연결해주고 이것만 끊느냐. 근데 이제 느는 걸 선택을 했죠. 제가 보면 백이 그다지 뭐 고민할 건 아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치받고 끊는 게 조금 더 화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안전하게 두었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백이 여기 늘었을 때 더 고민해야 돼요. 여기 끊느냐 여기 두느냐. 아, 네, 이게 더 고민해야 돼요. 근데 치받고 끊었으면 이제 어쨌든 이제 노선이 정해져서 고민할 건 하나도 없죠. 다만 여기가 좀 다치고 가는 건데 이렇게 집이 되면은 결국 흙은 지니까 이걸 움직여야 됩니다. 좀 승부를 명쾌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늘어서 흙이 늘게 되면은 백이 좀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대현 선수가 한 발 늦춘 감이 있고요. 하지만 AI 승부 예측은 여전히 백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흙의 집은 이제 플러스 될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흙의 집은 지금 이제 55, 뭐 좀 잘 봐주면 60집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뒀다. 그냥 흙이 백이 그냥 아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뒀다라고 보면요. 이 집이 중앙집이 얼마나 나냐인데요. 여기까지 45집이에요. 45집. 꽤 큰 그러니까 집이 났네요. 이쪽이 최소 10집은 나니까 55. 이렇게만 둬도 네. 일단 뭐 백이 나쁘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흙의 입장에서 늘었을 때, 네, 흙도 어렵겠습니다만 여기 백이 끊는 것도 글쎄요. 조대현 구단의 고민은 여기 끊는 것은 뭔가 약간 좀 이 비굴해 보이는, 네, 여기 늘어서 좀 공격을 가고 싶겠죠, 이쪽을. 그럴 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완벽히 나쁘다고 생각이 되면 네. 계속해서 강경책만을 찾아갈 네. 텐데요. 네. 이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네. 저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러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래도 나쁘지 않고 저래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이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런가요? 바둑 나쁜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혼납니다. 네, 조대현 선수 네,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자, 받아줬어요, 흙은. 자, 그럼 이제 끊어가면 될까요? 글쎄요. 근데 여기 둔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흙은 이제 여기 백은 여기를 둬서 통째로 공격을 가느냐, 그냥 끊어서 중간에 멈추느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민은 느는 게 1차적으로 이제 도는데 흙이 여기를 이제 이어주면은 백도 이제 뚫어서 다시 이제 공격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흙이 이었습니다. 둘,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셋, 공격할래? 아니면 넷, 그냥 여기서 멈출래? 다섯, 물어보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조대현 구단이 멈추질 않았어요. 네. 자, 근데 이런 케이스가 이제 바둑에서 여러분들께서 나 공격 시원하게 잘 하고 있는데 왜 끝나고 나니까 내 집은 다 깨져 있고 흙은 왜 다 살아버리냐?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AI도 좀 평이 좋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은 이 끊어서 두면 집으로 그냥 안전하게 유리하게 가는 게 더 나은데 이렇게 두면은 흙이 여기를 처리한 다음에 흙 여기를 이제 지킵니다. 그럼 여기서 백은 여기를 못 둬요, 이제. 당했으니까요. 네, 여기를 끊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공격하게 되는데 흙은 또 살리는 게 선수예요, 이렇게. 결국 아까 이 공격하는 측에서는 역설적으로 상대도를 잡으러 갔을 때 위험률이 높아진다. 지금 그 함정에 백이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AI는 지금 백의 점수를 팍팍 지금 깎고 있는 거죠. 네, 좀 많이 깎였어요. 이제는 거의 5대5에 가까워졌고요. 네. 서봉수 선수도 이제 초읽기에
돌입을 네,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에 두었을 때 백이 이렇게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공격하겠다고 우리가 이제 가출을 했는데 네. 가출했는데 배가 고프면 집에는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집에 갈 수 없잖아요, 명분이. 네. 전화라도 와야지 이게 못 이긴 척하고 들어가는데 근데 흙이 이게 팍팍 이게 내달려 버리면은 명분이 없어요, 백은. 백은 여기가 이제 자기 집인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 둘, 네, 말씀해주신 그 자리 네. 짚어갑니다. 오기가 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하다가 네, 점점점 이게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자, 공격의 급소 짚어갔고요. 네. 30초. 백의 입장에서도 좀 셋, 이 고생을 다섯, 사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음. 있어요. 일곱, 바둑 자체는 여전히 백이 나쁘진 않은데 네. 열. 네, 바둑이 난이도가 네, 너무 넘어갔습니다. 높아졌고요. 게다가 시간의 압박을 백은 많이 받습니다. 네, 조대현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 있고요. 서봉수 선수는 아직까지 초읽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봉수단은 여기까지 가냐 안 가냐 그 고민하겠죠. 네. 근데 지금 만약- 바로 가는 것은 이제 네. 끊는 약점이 좀 남아 있어서 이쪽을 좀 하고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할 텐데 30초. 네. 하나, 여기를 흙이 두게 되면은 다음에 여기 보너스로 네. 여기까지 딸려오게 네. 돼요. 그러니까 백이 다섯, 거의 받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여섯, 이쪽은.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네, 그곳의 넘어갔습니다. 수읽기를 좀 살펴보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은 백이 물론 공격은 가고 있는데 이제는 네. 백이 괴로운 게 보통 공격하면서 그냥 흙이 이렇게 주는 것들을 이제 받아 먹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살려고 둘 때 이런 식으로 돌을 하나 이제 주면은 그거 하나 받으면서 집을 얻어가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공격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쪽 뻥 뚫리고 여기 연결해 30초. 가니까 하나, 그냥 한두 점 잡는 거로는 이제 백이 셋. 어렵다는 얘기죠. 넷, 그래서 다섯, 백도 이제 욕심을 내야 여섯. 됩니다. 일곱, 김만수 해설위원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신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저도 원래 이 정도는 둡니다. 네, 아니 한 수도 빗나감이 없으셔서요. 오늘 네. 전부 다 맞추고 계신 것 저도 같은데요. 원래 이 정도는 두는데요. 네. 자, 서봉수 선수가 정말 까다롭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제 젖히면 다섯, 여섯, 끊을진 모르겠어요. 여덟, 지금 흙의 분위기는 뭐 통째로 뭔가 손에 하나 안 보고 통째로 살리겠다 주의니까 아, 끊는 게 아니라 여길 선수 해서 네. 끊는 거를 선수로 방지한 다음에 네, 그냥 연결하겠다도 되고 지금은 이걸 안 해도 되겠군요. 어차피 끊어도 네, 붙여둔 수 때문에 네, 백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흙은 대마불사 이 돌이 잡힐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30초. 하나, 둘, 그것도 안 하네요. 네, 어느 것 하나 지금 손해 보기 네. 싫은 거죠. 네. 자, 그런데 방금 흙의 착수와 함께 AI는 다시 백에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네.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보통 이러죠. 이제 여섯, 일곱, 내가 뭔가 주장을 했는데 뭐 결과라든지 혹은 이제 고수가 내 의견에 동조를 해주면 겉봐 맞잖아 하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렇게 또 반대된 얘가 나오면 급소심해지죠. 네. 근데 여기를 2선으로 달렸는데요. 그 수는 글쎄 어떨까요? 이으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두면 끊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끊으면은 2점이 이제 잡히니까 잡아야 되고 여기에 두면 2점이 잡히는 모양인데요. 30초. 지금까지는 백이 막 하나, 열심히 공격하려고 둔 건데 셋, 이 2점이 잡히면 공격이 다섯, 여섯,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백이 약간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응수타진을 한번 날려봤을 때 이쪽을 살릴 건지 여기 두면은 이쪽이 뻥 뚫리는데 네. 이렇게 뻥 뚫리면은 백이 공격은 끝나요. 왜냐면 이쪽에 다 틀어막혀 있어도 이제 이 모양이 연결하는 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 그래서 이제 흔히 비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은 그래서 늘게 됐죠. 근데 2점 잡히면은 역시 잡기는 어려운데요. 네. 흑도 그냥 살아간다면 백은 사실 실리가 좀 부족하거든요. 네. 자, 이제는 AI도 흑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항상 올라가는 거는 참 어려운데 내려오는 건 순식간이다 그러잖아요. 넷, 이게 다섯, 백이 지금까지 일곱, 줄곧 여덟, 아홉, 우세를 유지해 왔는데 AI 입장에서는요. 네. 지금 흑 세 백이 번 제가 보기에는 남았습니다. 뭐 백이 공격이 일단 잡으러 가는 선택이 좋지 않았다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거 한 수 잘못 뒀다고 그냥 뭐 팍팍 깎이고 있어요. 지금 AI 입장에서는 역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이 흑돌이 딱 3개만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네. 굉장히 외로워 보였던 돌인데요. 네. 30초. 하나, 둘, 그러니까 이게 셋, 넷, 공격의 다섯, 어려움이에요. 여섯, 공격은 일곱, 이게 여덟, 뭔가 아홉, 누구나 다 잡고 싶은데 역설적으로 공격할 때 잡으러 가면 안 되는 그런 모순된 상황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해설할 때는 이렇게 잘 말을 하는데 네. 막상 받아볼 때는 왜 나도 모르게 잡으러 가고 있지 그러고 있고. 네. 그리고 역시 실천이 어렵군요. 저희 이제 꼬마 친구들은 또 사부님은 항상 잡으러 가지 말라고 하면서 왜 쟤들은 왜 잡으러 다녀요?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르쳐 주려 그러지라고 하는데 네. 네, 뜨끔합니다. 항상. 자, 근데 흑이 자,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 여기까지 둘 필요가 있나요? 일단 백도 일단 기회를 잡았습니다. 송수 선수는 조금 더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도 시간이 많다면 네. 글쎄요. 첫 번째는 여기를 잡아서 패로 가는 게 일단 흑의 백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팩감은 많아요. 여기 뭐 끊는 거. 온 동네 팩감이라 네. 백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있기는 싫은 자리죠. 네, 일단 패 비슷하게 갑니다.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이 이걸 드러내고 팩감을 어딘가 썼을 때 이거를 백이 잡았다고 한들 여기는 결국 제자리 걸음. 지금이야말로 2집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패를 꼭 이긴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패 마지막. 통해서 하나, 네, 둘, 왜냐면 꽃놀이 패를 셋, 하겠다. 꽃놀이 하겠다 넷, 얘기고 네. 다섯, 여섯, 반대로 백은 여덟, 백은 모든 팩감을 다 견뎌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리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AI 승부 예측은 더 떨어졌습니다. 자, 흑이 바로 패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백도 할 수 없이 네. 화를 내겠죠. 이거는 글쎄요. 흑이 근데 여기 잡아도 네. 이게 보통 실용수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 넘는 수 때문에 흑이 공격당하지 않는 돌입니다. 좀 백이 싱거운데요. 지금 뭔가 중앙에 거대한 백의 모양이 우주류가 흑의 블랙홀에 그냥 다 빨려들었어요. 지금 네. 백이 뭐 다 빨려들어서 지금 남는 게 없네요. 네, 여기서 또 받아주기에는 그렇죠. 명분이 없죠. 네, 백이 정말 남는 게 없어서요. 마지막. 하나, 둘, 뭐 셋, 지금은 넷, 일단 여기 뒀으니까 네. 여섯, 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둘 거면 처음부터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일단 백의 선택이 약간 우왕좌왕하는 느낌입니다. 네, 이제는 서봉수 선수의 실리가 다시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30초. 그야말로 사기생 둘, 통어복이네요. 네. 넷, 이러면 필패라고 다섯. 했는데. 네. 아, 큰일 났네요. 공식이 깨지겠는데요, 네. 오늘. 자, 지금은 흑이 이제 여기 2선에 일찌감치 끝내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이제 문 닫자 이제 이런 얘긴데요. 받아주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깎아가서 마지막. 네, 이제 하나, 점점 이제 둘, 정리하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조대한 선수도 실리로 따라 붙고 있는데요. 과연 그 차이를 좁힐 수가 있을까요? 네. 상주 명실상감 한우는 이제 음성 인삼 그리고 KH 에너지와의 대결을 남겨두고 네. 있습니다. 2위를 다투는 네. 두 팀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나게 되겠는데요. 그 1, 2위 결정전일 것 같죠? 아무래도 그 판이. 하나, 둘, 셋. 지금 이제 상주가 만약 이긴다라고 전제해서 1등이 됐다고 해도 네. 예, 개인 승수 차이로 1등이라 거의 좀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네,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고요. 네. 3척 해상 케이블카는 부천 판타지아 그리고 사이버 오로와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상대 팀들이 모두 지금 네. 포스트 시즌 진출에 걸려 있는 팀들이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지금 열세를 지고 있어요. 네. 지금 30초. 다른 팀들은 하나, 한 판 한 판이 급하고 네. 예,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만약에 어느 팀을 잡았다, 그 팀은 아주 괴로워지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삼척은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삼척에 네.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요. 그 삼척이 굉장히 관광지고 네. 이 바닷물이 굉장히 맑고 투명해요. 그래서 이제 레크레이션이나 굉장히 레저 할 때는 좋은데 요즘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하나, 보통 우리가 8월에 많이 가는데 셋, 7월, 8월에요. 넷, 요즘에 다섯, 너무 뜨거워서 아, 네, 낮에는 모래밭을 걸을 수가 없을 정도라 그래요. 화상 입을 것 같아요. 네, 화상 입습니다. 이거 같아요,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는 바닷가를 걷기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네. 바닷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바닷가 가볼만 하니까 네, 한번 삼척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굉장히 네. 큰 태풍이 온다고 예고가 네. 되었었잖아요. 네. 뭔가 좀 싱겁게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네, 무사히 지나갔죠. 네. 그런데 지금 또 폭우가. 네. 요즘 날씨는 정말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날씨만큼이나 바둑판도 아, 예상이 잘 안 되죠. 네. 지금 사실 아까 흑이 백이 이렇게 거대한 이 모양을 할 때 30초. 이렇게 흑이 하나, 덩덩거리면서 할 줄은 네, 둘, 몰랐는데 셋, 넷, 지금은 흑이 굉장히 다섯, 잘 살았습니다. 6, 7, 8. 네. 이 102점을 잡은 모양이 굉장히 기분 좋게 보입니다. 네. 네.
김봉수 선수의 우세로 보여지는 대국인데요. 과연 조대현 선수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